여러 가지 순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런 겁니다.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n개 전체를 일렬로 나열하고 이 같은 것 p개, q개, r개를 나열한 것의 수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1, 1, 2, 2라고 하는 이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보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일단 5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죠. 근데 1, 1, 1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1과 1과 1이 서로 자리 바꾼 것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2하고 2가 자리 바꾼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팩토리얼의 개수 중에서 1끼리 자리 바꾼 경우의 수를 한 가지 취급을 위해서 3팩으로 나눌 거고, 마찬가지로 2끼리 자리 바꾼 2팩토리얼로 나눠서 그들의 경우의 수를 중복되지 않게 세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 경우의 수 5팩을 이들이 같은 것들이 배열된 경우의 수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처럼 A, A, B라고 하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A, A, B, A, B, A, B, A, A가 되는 거야. 이 중에서 A, A, B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앞에 있는 A하고 뒤에 있는 걸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다가 1하고 2라고 썼어. 그리고 밑에 거는 A2, A1, B라고 하자고. 근데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는 A1, A2, A2, A1 이렇게 써 있지 않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AAB라고 하는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요 AAB는 한 가지 경우 취급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3팩토리얼을 하게 되면 이 A 두 개가 자리 바꾼 A1, A2, B, A2, A1, B라고 하는 걸 지금 두 개가 이 안에 6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 6가지 중에서 A1, A2가 자리 바꾼 경우의 수 2팩으로 얘네들을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중복되었던 부분을 한 가지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 3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n 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일렬로 배열되는 방법의 수 P팩, Q팩, R팩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얘가 가는 동안에, 자, A에서 가로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그럼 내가 여기를 소문자 A로 쓴다고, 이렇게. 소문자 A 5개를 두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4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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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방향으로 가는 걸 B라고 적어주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이 순서대로 보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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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가서 위로 간다라고 하는 방향을 합쳐주게 되면 결국에는 A에서 B까지 간다는 얘기죠.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어서 A, B, A, B, A, B, A 뭐 이런 식으로 B, A라고 써지게 되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B까지 간다.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맨 마지막에 오른쪽.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배열이 A에서 B까지 간 경우의 수가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가로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 5칸과 세로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 4칸이 일렬로 배열됐을 때 이 가로 방향 진행하는 걸 같은 문자 A로 표현하고 세로 방향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B라고 잡아줬을 때 우리가 A 5개, B 4개를 갖다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9팩을 5팩과 4팩으로 나누면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만 보면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거거든. 앞으로 뒤에 가서 이제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내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결국에는 B로 들어오는 길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법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A에서 B로 진행하는 게 오른쪽 위로 진행한다라고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래서 올라오는 거 해서 이 두 가지가 더해지는 방식을 써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문자를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 이런 거죠. 2가 3개가 있고 2가 3개가 있고 S가 2개, 그 다음에 N하고 C가 하나씩 있어서 총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E 3개와 S 2개는 같기 때문에 7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E끼리 자리 바꾸는 것과 S끼리 자리 바꾸는 건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열되어 있는 방법의 수로는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S를 양 끝에 제한을 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양쪽 끝에 오는 게 서로 다른 문자일 경우에는 첫 번째와 마지막에 오는 것도 우리가 자리를 바꾸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S 2개는 사실상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E 3개와 N 하나, C 하나, 이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5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2번에 대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3개의 2가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3번의 경우에는 이런 거지. 이 3개를 묶었어. 그리고 S 2개, 그 다음에 N 하나, C 하나, 이렇게 해서 총 5개 취급을 해서 일렬로 배열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S끼리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줄 거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E끼리 자리 바꾸는 걸 원래 이렇게 묶어주면 3팩을 곱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2가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E끼리 자리 바꾸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5팩을 S끼리만 자리 바꿔주는 2팩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얘네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5팩 나누기 2팩. 4번에 있는 건 N은 C보다 앞에 온대요. 그러면 내가 N이라는 문자와 C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자리를 X라고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 X가 들어간 자리에 첫 번째 X는 무조건 N. 자, 다시 N하고 C를 X라고 두면 N이 C보다 앞에 온다라는 얘기는 이 X 2개가 배열된 자리에 앞에 X는 N, 뒤에 X에는 C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N하고 C를 X라고 두고 나머지 문자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2에 S 2개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팩을 X 2개 2팩, 그 다음에 E 3개 3팩, S 2개 2팩으로 나눠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럼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N이 C보다 앞에 나온다라고 정해지게 되면 N과 C를 같은 문자 취급한다. 그러면 같은 문자가 2개가 더 생긴 거지. SS인데 NC가 이제 XX라고 하는 같은 문자가 돼버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7팩을 2팩, 3팩, 2팩이라고 두는 게 나눠주는 게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순서가 정해진 문자를 같은 문자로 바꾸어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는 7-12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자, 풀다 보면 풀어놓고 지금 해설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7-1번은 이렇죠. 컬리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같은 문자가 L하고 L 2개에 E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C, O, G라고 하는 문자까지 포함을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7팩토리얼을 LL 2팩, EE 2팩으로 나눠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260까지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양 끝에 L이 오게끔 나열한대요. 그러면 양 끝에 L이 온다는 얘기는 L과 L은 맨 앞과 맨 뒤에 고정이 되고 그 사이에 이 2개 C, O, G라고 하는 것을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눈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러면 5, 4, 3, 60까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이끼리는 서로 이웃한데요. 이가 지금 같은 문자인데 이를 하나의 문자로 묶어주고 그 다음 L, 그 다음 C, O, G를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전체 문자를 우리는 이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보고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L끼리 자리 바꾼 거 2팩으로 나눠주게 되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때 이끼리 자리 바꾼 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나눠줄 필요가 없다. 곱해줄 필요가 없다. 이건 360까지 나오겠는데 360까지.
자, C는 5보다 앞에 쓴대요. 그럼 C하고 5를 내가 뭐라 그랬냐면 X와 X로 우리 취급하자. 같은 문자다. 같은 문자. 그러면 E, L, 그 다음에 G. 이렇게 되면은 총 7개 중에서 같은 것이 2개가 더 생긴 거지. 2팩, 2팩, 2팩으로 나눠야겠네. 그러면 630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이죠. 7-2번은 H라는 문자 하나, 그 다음 A도 하나, P, 그 다음 I,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E, S. P 2개와 S 2개는 같은 문자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데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한데요. 모음이 아에 이오니까 A하고 I하고 E는 서로 묶어줍니다. 그럼 A, I, E를 하나 취급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 자 7팩 7개를 일렬로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A, I, E는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 P 2개하고 S 2개는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앞에서 같은 문자들은 묶어줘도 그 안에서 순서 바뀌는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A, I, E는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자리 바뀌는 것도 고민을 해야 돼서 3팩이 곱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756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자, 다음에 7-3번은 들어있는 문자들이 D 하나, 그 다음에 I가 2개, 그 다음에 L이 하나, 그 다음에 G, E, N, T. 나머지 다 다른 것 같은데? G, E, N, T. 자, 8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지금 자음은 알파벳 수냐? 자음은 아예 이오 빼고니까 D하고 L하고 G하고 N하고 T를 X라고 두고 I 2개, 그 다음에 E 하나. 그럼 총 여기 나와 있는 8개 중에서 5개하고 2개는 같은 문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8팩을 5팩과 2팩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876, 873, 168개가 남겠다. 168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자. 우리 8번으로 넘어가자. 8번 보면 6개의 숫자 0, 1, 1, 1, 2, 2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문제는 0이 맨 앞에 오는 게 문제구나. 그죠? 0만 맨 앞에 오는 걸 빼면 나머지 것들은 배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뭐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다. 맨 앞에 1이 오는 것과 2가 오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맨 앞에 1이 오는 것을 빼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이 나오는 거와 2가 나오는 경우를 나눠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일단 먼저 접근해 보면 자, 1을 맨 앞에다 고정시켰어. 그러면 나머지가 0 하나, 1 2개, 그 다음에 2 2개가 남은 거고 2가 맨 앞에 오면 0 하나, 1 3개, 그 다음에 2 하나가 남은 거지. 그러면 요 앞에 첫 번째 경우는 전체를 1을 맨 앞에 고정시켰으니까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요번엔 두 번째 거의 경우에는 5팩을 요번에는 1, 3개니까 3팩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5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풀어보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전체를 일렬로 나열해요.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고 0을 맨 앞에 고정시키게 되면 그러면 남아있는 게 1, 3개, 2, 2개잖아. 그러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줘도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빼보면은 6팩, 654, 652, 60에서 여기 나와 있는 5팩, 3팩이면 그럼 얘가 10가지니까 이것도 똑같이 5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1, 222, 4개의 숫자를 택하여서 이 중 4개를 택한데요.
4개를 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1122하고 그 다음 1222 이렇게밖에 없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1122가 들어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1 하나에 2 3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하고 그리고 4팩을 2 3개 2 3개 2팩 2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야겠죠. 4팩을 3팩으로 나눈 방법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10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숫자가 5개 있었는데 5개 중에 4개를 뽑아야 돼. 만약에 6개가 전부 다 달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6P4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11 2개가 똑같고 222 3개가 똑같으니까 5P4구나. 5P4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1, 2개, 2, 3개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얘네들을 4개를 선택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결국에는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1, 2개, 2, 2개로 할 거냐 1 하나에 2, 3개로 할 거냐. 그리고 2가지 경우에 대해서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생기는 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가포순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단에 나와 있는 8-1, 2번을 또 풀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 멈춰 놓고 밑에 걸 먼저 풀어주세요. 다 풀었다면 이제 8-1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되죠. 8-1번에 1번 0011222라고 하는 숫자를 모두 사용해 만들어낼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7팩을 2팩에 2팩에 3팩 해주는 방법에서 0으로부터 시작하면 0을 맨 앞에 고정시켰다 치면 0 빼고 나머지 6개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2팩 3팩으로 나눠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0으로 시작하게 되면 7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도 똑같이 이 경우의 수는 150까지가 나올 거야. 150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의 경우는 2, 2, 3, 3 세 개의 숫자를 선택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2하고 2하고 2를 뽑는 방법, 2 2개에 3 하나 뽑는 방법, 2 하나에 3 2개를 뽑아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뭐 2 3개면 3팩 나누기 3팩 그 다음에 3팩을 2 2개 2팩으로 나누는 방법 마찬가지로 요번엔 3이 2개니까 3 2개로 나누는 방법 해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133 7가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8-2번은 0, 1, 1, 2, 2, 3이니까 얘네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는 중복순열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일렬로 배열해서 만들어내는 6자리 자연수들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첫 번째는 0으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거, 두 번째는 2로 시작해서 0이 아닌 숫자 0이 아닌 숫자로 시작해서 0이나 2로 끝나는 숫자 이 2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답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0이나 2가 오게 되면 그러면은 0으로 시작해서 2로 끝나게 되면 0 하나 2 하나 빼고 나머지 4개의 숫자가 되죠. 1, 1, 2, 3 얘네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되고 그지? 0으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러면은 4, 3, 12 12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0으로 끝나는 거하고 1로 끝나는 게 2로 끝나는 게 있는데 요 경우는 자 0으로 끝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2로 끝나면 좀 문제가 되겠네요. 2로 끝나면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이거 다시 풀이를 다시 정리해야겠는데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는구나. 자, 미안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8-2번의 경우에는 첫 번째 맨 마지막이 0으로 끝나는 경우, 두 번째는 맨 마지막이 2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0으로 끝나면 1, 1, 2, 3 해서 5팩을 2팩, 2팩 나눠주면 돼요. 짝수죠.
그래서 5팩을 2팩, 2팩 나눠서 만들어지는 게 3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로 끝나는 경우는 맨 앞에는 또 0이 오면 안 되잖아.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 5팩을 2가 맨 뒤에 왔으니까 2팩으로만 나눠주겠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0으로 시작했던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응? 요거는 전체를 쓴 거고 그 중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거. 0이 맨 앞에 오면 그러면 2로 끝나야 되니까 4개 남았고 4개 중에서는 1, 2개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서 그러면 5, 4, 3, 5, 4, 3, 60인가? 60에서 4, 3, 12 빼주면 이건 48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서 전체 경우의 수가 7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0으로 끝나는 건 하나 있는 0이 맨 마지막 자리에 딱 고정이 돼버렸지? 그런데 만약에 2로 끝나면 맨 앞에 0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로 끝나는 경우 전체 중에서 0으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경우를 빼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78가지 경우의 수가 답으로 나오게 되죠. 자, 9번째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던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수로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 1번 문제는 자,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얘네들은 가로 방향의 길을 5개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가로 방향의 선분을 우리가 A 5개로 표현을 하고 세로 방향의 선분 세로 방향의 선분을 우리 B라고 표현을 하면 4개를 지나가야 A에서 B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오른쪽 방향에 5칸, 위쪽 방향에 4칸을 진행한다라고 봤을 때 이들의 배열은 바뀌어도 A에서 B까지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팩토리얼을 5팩, 4팩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126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인데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먼저 A에서 P까지 진행하는 요 안에서 도로망을 찾아주고 그 다음 다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동안에는 A 방향 3개와 B 방향 2개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는 A 2개와 B 2개를 지나야지 B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5팩을 3팩, 2팩 그 다음에 뒤에 거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린 얘네들 2개를 곱해줄 겁니다. 자, A에서 P까지 진행하는 경우의 수와 P에서 B까지 진행하는 경우의 수를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곱셈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6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자, 세 번째 질문은 A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건데 P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1번에서 구한 전체 경우의 수 126에서 2번에서 구한 P를 거쳐서 가는 방법 60가지를 빼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P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기 위한 경우의 수는 P를 지나는 걸 제외한 방법으로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이 같은 방법으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 겁니다.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영상 멈춰 놓고 나서 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9-1번도 풉니다. A에서 B 방향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5칸, A가 5개, 그 다음에 B가 요번엔 3개만 있으면 되네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8팩토리얼을 5팩과 3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이제 5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B 지점을 거치는 거예요.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A에서 P까지 가는 건 A 2개, B 2개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건 A 3개, B 하나를 거쳐서 가게 되므로 따라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준 값하고 그 다음에 4팩을 3팩으로 나눈 값을 구해서 얘네들을 곱해 주시게 되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6 곱하기 4가 되겠죠. 24가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번에서 구한 56가지 방법에서 2번에서 구한 24가지 방법을 빼서 32가지 방법이 A에서 B까지 갈 때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9-2번의 경우에 A에서 X를 거치지 않고 Y 지점을 거쳐 B까지 가는 최단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약간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까?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런 거죠. A에서 Y를 거쳐야 되니까 A에서 Y를 거쳐서 B로 가. 그리고 A에서 X를 거쳐서 Y로 가. 그지? Y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Y로 가서 이제 B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A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과 A에서 X를 거쳐 X, Y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 두 개를 빼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이대로 구하시면 돼. 해봐. A에서 Y로 가는 방법이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팩, 하나, 둘, 셋, 넷, 4팩,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눠서 Y까지 가고, 다시 이어서 3팩을 2팩으로 나눠준 값을 계산하면 이게 이제 A에서 저기까지 가는 방법이야. 210까지. 근데 이제 X를 거쳐서 가게 되면 그러면 4팩을 2팩, 2팩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아. 4팩을 2팩, 2팩 나눠서 곱하고, 그 다음에 3팩을 2팩으로 나눠서 구하면,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은 6 곱하기 6, 36에다가 36에 3 곱하니까 36에 3 곱하면 108인가? 그러면 210에서 108을 빼면 210에서 108을 빼니까 102가지 방법이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거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건 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내가 X를 거치면 안 되고 Y는 반드시 거쳐야 되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갈 거야. X에서 Y, A에서 Y까지 가는데, 자, 오른쪽 방향 각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의 수가 다 한 가지씩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게. 그지?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요 X 밑에 있는 점으로 들어오는 건 아래서 왼쪽에서 아래서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도 세 가지가 있고, 여기로 가는 건 네 가지, 여기로 가는 건 5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X를 거치면 안 되니까 이 X 오른쪽에 있는 점은 왼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없어서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네 가지가 있고, 들어오고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도 네 가지 방법밖에 없고, 5가지, 그 다음에 9가지, 8가지, 여기는 9가지, 다시 17가지, 17가지, Y까지 오는 게 34가지. 여기까지 오는 게 34가지가 있었던 거지. 다 Y에서 B까지 가는 건 어차피 우리 요 경로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1, 2, 3 세 가지가 있어서 34 곱하기 3 102가지 방법의 수가 나오게 된다고. 지금 내가 풀어드린 이 방법은 111이라고 하는 각각의 내가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직선 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경로의 수가 한 가지씩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은 왼쪽에서 오는 것과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게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사각형 모양에서 이 지점으로의 진행 방향은 왼쪽에서 오는 방향과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방향 m하고 n이 더해져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써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자, 보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있는 장애물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준다라고 하면, 그럼 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A에서 B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여기까지 다 가는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한 가지씩밖에 없고, 세로 방향으로도 한 가지씩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요런 지점으로 들어오는 건
왼쪽과 아래에서 들어오는 거 두 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가 합쳐진 거고, 두 가지하고 한 가지가 합쳐서 세 가지, 세 가지하고 한 가지 합쳐서 네 가지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개가 합쳐지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될 텐데,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건 아래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아홉 가지가 될 거고, 여기로 갈 때도 이 아래서 올라오는 게 네 가지가 그대로 올라오고 여덟 가지 합쳐지고 여긴 17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왼쪽 아래 두 개가 계속 합쳐지는 거야. 5, 9, 17, 34. 그 다음에 6, 15, 32, 66. 다시 또 합쳐져서 7, 22, 그 다음에 54, 그리고 110, 120까지가 나오는 거죠. B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이렇게 해서 120까지가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어져 있는 게 A에서 B를 지나갈 때 여기는 한 번밖에 안 지나간다라고 하는 지점을 잡아주는 게 여기서 PQRS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PQRS를 잡으면 PQRS 중 어느 한 지점은 반드시 거치지만 P하고 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는 없어요. P하고 R을 같이 지나는 경우도 없고 Q하고 S도 다 같이 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과 A에서 S를 거쳐 B로 가는 거,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거, A에서 R을 거쳐 S로 가는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풀었을 때도 똑같이 120이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 거냐에 대한 부분이 좀 편하게 가셔도 좋아요. 편하게 가셔도 좋습니다. (10-1번과 10-2번도) 제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10-1번의 경우도 A에서 B까지 진행하는 거야. A에서 B까지 진행하는 거야. 진행을 한번 해볼까? A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길의 수 다 한 가지씩,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것도 다 한 가지씩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 장애물은 지나면 안 돼. 2개, 3개, 4개, 5개. 여기는 3개, 4개, 5개, 6개.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건 4가지밖에 없죠. 위에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여기도 내려오는 건 4가지, 9가지, 8가지, 17가지, 9가지, 17가지, 34가지, 15가지, 32가지, 66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우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잡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것도 같은 방식으로 볼게.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자, 간다. 하나, 둘, 하나, 다 하나지? 여기로 모이는 거 2개, 3개, 4개, 3개, 6개, 10개. 여기로 위로 올라가는 방법 6개. 그 다음에 여기 16개, 6개, 22개. 자, 이 방법이 결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